인생을 100년 넘게 살다 보니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김형석 교수님, 어떻게 하면 그 나이에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며 품위 있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대답하곤 합니다. 무언가를 더 채우려 하지 말고 오히려 내 손에 쥐고 있는 낡은 것들을 놓아버리는 법을 배우라고 말입니다. 특히 50살, 6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집안 구석구석에 암울한 기운을 내뿜는 낡은 물건들을 끼고 산다면 그 사람의 남은 생애에서 가난과 고통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참으로 배고프고 힘든 시대를 건너왔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고 입을 옷이 없어 기워 입는 것이 미덕인 시절을 보냈죠. 그러다 보니 우리 몸에는 무언가를 버리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과 공포가 새겨져 있습니다. 아까워서 못 버리고 나중에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것 같아 차곡차곡 쌓아두는 그 마음을 나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제가 100년의 세월을 살아보니 깨달은 엄중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물건에도 생명이 있고 그 물건이 머무는 자리에는 반드시 기운이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옷이라는 것은 단순히 추위를 막아주는 천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몸에 가장 밀착되어 그 사람의 체온과 땀, 그리고 그날의 감정과 운명을 고스란히 흡수하는 제2의 피부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옷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10년, 2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숨죽이고 있는 낡은 옷들은 단순히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정체된 에너지, 즉 흐르지 못하는 고인 물과 같은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운이라는 것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새로운 것이 들어올 빈자리가 있어야 찾아오는 법입니다. 하지만 낡고 해진 옷들로 꽉 막힌 옷장은 복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정체의 저주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미신이라고 치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삶의 이치입니다.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방안이 어지럽고 삶이 정체된 사람은 반드시 쓰지 않는 물건들에 둘러싸여 살기 마련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나이에 과거의 유령 같은 옷들을 끌어안고 사는 것은 마치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매달고 강을 건너려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벼움입니다. 몸이 가벼워야 하고 주변이 깨끗해야 하며 무엇보다 영혼이 맑아야 합니다. 낡은 옷장에 갇힌 묵은 기운은 여러분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자꾸만 과거의 후회와 가난했던 기억 속으로 여러분을 끌어당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3가지 종류의 옷을 당장 내다 버리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옷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운명을 가로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일입니다. 재물운이 막히고 자식 농사가 뜻대로 되지 않으며 몸 이곳 저곳이 아픈 이유가 혹시 여러분이 애지중지 보관하고 있는 그 낡은 옷 한 벌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100살 노인의 이 진심 어린 충고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빛을 불러오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버려야 할 옷은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진 상처와 연결된 것들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버려야 할 옷은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진 상처와 연결된 것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옷장과 마음을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옷장에서
당장 꺼내어 멀리 치워야 할 첫 번째 부류의 옷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슬픈 기억이나 원망 그리고 고통스러운 과거가 깃들어 있는 옷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물건은 그저 물건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100년을 살아온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 특히 우리 몸을 감싸는 옷에는 그 옷을 입었을 때의 감정과 사건이 보이지 않는 실처럼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옷장 깊숙한 곳에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입었던 상복이나 평생 잊지 못할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이 선물한 옷, 혹은 사업이 크게 망하거나 인생에서 가장 비참했던 순간에 즐겨 입었던 옷이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 옷들은 단순히 오래된 천조각이 아니라 그 당시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고스란히 머금고 있는 과거의 유령과 같습니다. 내 지인 중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수십 년 전 사별한 남편이 생전에 입던 외투를 차마 버리지 못하고 장롱 가장 깊은 곳에 모셔두고 살았습니다.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미어지는데도 그것을 버리는 것이 마치 남편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는 일이라 생각하며 괴로워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옷을 간직하는 동안 그분의 건강은 날로 나빠졌고 집안에는 늘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조용히 권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가슴에 새기는 것이지 썩어가는 옷가지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옷이 당신의 남은 생을 과거의 슬픔 속에 가두고 있으니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결국 그분이 큰 결심을 하고 그 옷을 정리했을 때 신기하게도 오랫동안 괴롭히던 불면증이 사라지고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운의 변화입니다. 슬픔이 묻은 옷을 곁에 두는 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과거의 상처를 다시 꺼내 입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50살이 넘은 나이에는 인생의 황혼을 준비하며 마음의 짐을 덜어내야 하는데 비극적인 기억이 서린 물건을 끌어안고 있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좌초로 밀어넣는 행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기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재물운이나 복이라는 것은 밝고 경쾌하며 따뜻한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집안의 원망과 한이 서린 옷이 버티고 있으면 그곳은 어둡고 차가운 기운이 지배하게 됩니다. 재물이라는 귀한 손님이 그런 집에 발을 들이고 싶어 하겠습니까? 자식들의 앞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과거의 슬픔에 저당 잡혀 있으면 자식들에게 흘러가야 할 긍정적인 에너지도 막히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소중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은 아무리 뼈아픈 교훈을 준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옷을 붙잡고 있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낡은 옷들이 내뿜는 암울한 기운이 여러분의 현재를 갉아먹고 다가올 미래의 복을 가로막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 옷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보기만 해도 가슴 한 구석이 답답해지거나 안 좋았던 기억이 떠오르는 옷이 있다면 미련 없이 봉투에 담으십시오. 그것은 비정함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예의자 남은 생을 향한 축복입니다. 옷장을 비우는 행위는 곧 내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빈 공간이 생겨야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과 재물의 기운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슬픔의 옷을 벗어 던지고 가벼워진 어깨로 내일을 맞이하십시오. 100세 노인이 장담하건대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노년을 예상치 못한 평온과 풍요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옷, 즉
허영과 거짓된 자존심이 서린 옷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무리해서 장만했던, 그러나 지금은 몸에도 맞지 않고 마음만 불편하게 만드는 옷들을 쌓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옷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운명을 가로막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과감히 정리해야 할 옷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의 눈을 의식해서 장만했던 혹은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에 집착하며 버리지 못하는 허영의 옷들입니다. 50살, 6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옷장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은 몸에 맞지도 않고 입고 나가기엔 너무나 거추장스러운 명품이나 화려한 의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이만큼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무리해서 비싼 옷을 사고 그것을 보물처럼 모셔두곤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100년을 살아보니 진정한 품격은 겉으로 드러내는 화려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면이 꽉 찬 사람일수록 겉모습은 단정하고 소박해지기 마련입니다. 많은 분이 젊은 시절, 소위 잘 나갔던 때 입었던 옷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 옷이 얼마짜린데, 이걸 입었을 때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데 하며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맞지 않는 옷을 옷장에 넣어두고 매일 바라보는 것은 현재의 나를 부정하고 과거의 그림자 속에 살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지금의 내 몸은 변했고 내 삶의 궤적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20년 전의 치수에 나를 맞추려 하거나 그 시절의 화려함에 미련을 두는 것은 스스로를 고문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허영의 옷들은 우리 삶에서 정직한 재물운을 막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재물은 겸손하고 정갈한 곳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거칠에 치중하고 남의 시선에 목매는 사람의 공간에는 허세라는 뜬구름만 가득할 뿐 실속 있는 복이 깃들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한자상가는 항상 깨끗하지만 평범한 면바지에 셔츠를 즐겨 입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지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옷을 입는 순간 나는 타인의 시선에 갇힌 죄수가 됩니다. 하지만 나에게 편안한 옷을 입으면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50살 이후의 삶은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나를 찾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몸에 맞지 않는 비싼 옷을 입고 불편해하는 것보다 내 몸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편안한 옷 한 벌이 훨씬 더 귀한 법입니다. 옷장을 열었을 때 숨이 턱 막히는 화려한 드레스나 유행, 진한 고가의 양복들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타인의 기준에 얽매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무거운 껍데기를 벗어 던지십시오. 허영심이 깃든 물건을 비워낼 때 신기하게도 내면의 자신감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비싼 옷이 없어도 충분히 귀한 사람이다라는 자각이 들 때 비로소 진정한 부자의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짜 자존심을 버려야 진짜 자존감이 싹트고 그래야만 사람들도 당신을 우러러보게 됩니다. 비싼 옷으로 무장한 노인보다 깨끗하고 소박한 옷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짓는 어른이 훨씬 더 아름답고 위엄 있어 보이는 법입니다. 지금 당장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옷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가? 만약 후자라면 그 옷은 이제 당신의 인생에서 퇴장할 때가 된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 옷을 비운 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타인의 부러움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평온과 당당함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간과하기 쉬운, 그러나 우리의 운명을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갉아먹고 있는 세 번째 종류의 옷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입고 있을지 모르는 가장 위험한 옷일지도 모릅니다. 그 정체가 무엇인지, 왜 그것이 재물운을 완전히 차단하는지 함께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소홀히 여기면서도 사실상 우리의 운명과 재물운을 밑바닥에서부터 갉아먹고 있는 가장 위험한 옷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남들은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집안에서 입는 구멍난 속옷, 늘어난 티셔츠, 그리고 얼룩진 잠옷들입니다. 집에서 나 혼자 있는데 어때? 남들 눈에 안 보이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며 입는 그 낡은 옷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00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결과 참으로 기이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운이 풀리지 않고 늘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집을 가보면 겉으로 보이는 것일은 번듯할지 몰라도 그들의 옷장 안이나 몸에 직접 닿는 내인은 형편없이 낡고 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노년에도 품격을 유지하며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도 결코 자신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입는 옷일수록 더 깨끗하고 정갈한 것을 고릅니다. 왜 그럴까요?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구멍난 양말을 신고 늘어난 옷을 걸치고 거울 앞에 서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이 정도 대우밖에 못 받는 사람이야. 나는 낡고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마음이 굳어지면 그것이 곧 가난의 주파수가 되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세상의 기운은 참으로 냉정합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행운이나 재물이 찾아오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재물운은 밝고 생기 넘치는 곳을 좋아하지 키키하고 낡은 기운이 감도는 곳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낡은 옷을 아깝다고 계속 입는 것은 절약이 아니라 자기 비하입니다. 그 사소한 태도가 여러분의 기색을 어둡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도 무의식 중에 당신을 함부로 대하게 만듭니다. 우리 조상들은 외출할 때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의관을 정제하는 것을 도리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가짐을 다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50살이 넘은 나이라면 더욱 그래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느냐에 따라 그 격이 결정됩니다. 낡고 해진 옷을 과감히 버리고 비록 비싼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깨끗하고 단정한 새 옷을 입으십시오. 새 옷이 주는 팽팽한 긴장감과 상쾌함이 여러분의 정체된 운을 깨우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나 손주들에게는 좋은 옷을 사주면서 왜 정작 본인의 몸에는 구멍난 속옷을 걸치고 계십니까?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스스로의 복을 깎아먹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귀하게 대접할 때 자식들도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세상의 복도 비로소 당신의 집 문턱을 넘게 됩니다. 나중에 좋은 날에 입어야지 하며 새 옷을 아껴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살아있는 오늘이 가장 귀한 날이고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 당장 서랍을 열어보십시오. 목이 늘어난 티셔츠, 색이 바랜 내에 굽이 다 다른 슬리퍼가 있다면 미련 없이 쓰레기통으로 보내십시오. 그것들을 버리는 순간 여러분을 짓누르던 가난의 냄새와 패배주의의 기운이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대신 그 자리를 나 자신을 향한 존중과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워낸 자리에 어떤 마음가짐을 채워야 진정한 노년의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는지 100세 노인의 마지막 당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의 황혼을 가장 아름답게 물들이는 비결은 옷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정돈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극에 슬픔이 서린 옷, 남의 눈을 의식했던 허영의 옷, 그리고 나 자신을 비하하던 해진 옷들을 비워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옷장뿐만 아니라 마음 한구석에도 맑은 바람이 통할 수 있는 빈자리가 생겼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면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더 많이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온 100년의 시간은 거꾸로 말해줍니다. 인생의 참된 풍요는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기꺼이 놓아주었느냐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50살이 넘고 60살이 되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에 나를 맞추어야 합니다. 옷장을 비우는 것은 단순히 집안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과거를 정돈하고 현재를 축복하며 다가올 미래를 경건하게 맞이하는 영적인 의식입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고 자식들의 평안이 깃들며 생각지 못한 재물의 복이 스며들게 됩니다. 복이라는 것은 결코 복잡하고 지저분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맑고 깨끗하며 여유가 있는 곳에 자리를 잡는 법이지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삶이 고단해서 눈물 지은 날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가장 단정하게 가꾸십시오. 비싼 옷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정갈하게 세탁된 셔츠를 입고 흐트러진 머리를 빗어넘기며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나는 여전히 귀한 존재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품위 있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는 사람에게는 세상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100세 노인이 터득한 세상의 이치이자 무너지지 않는 자존감의 뿌리입니다. 또한 비워낸 옷들 중에서 상태가 좋은 것들은 이웃과 나누십시오. 내가 입지 않는 옷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온기가 될 때 그 선행은 보이지 않는 덕이 되어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게 됩니다. 재물운이라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움켰을 때보다 흐르는 물처럼 타인에게 흘러갈 때 더 큰 바다가 되어 나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옷장을 정리하며 내 마음의 인색함까지 함께 버린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보람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여행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 올 때처럼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채 떠나가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 곁에 남는 것은 우리가 입었던 화려한 옷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었던 따뜻한 말 한마디와 평온했던 마음의 풍경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낡은 것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워진 만큼 여러분의 영혼은 더 가벼워지고 그 가벼워진 영혼은 더 높은 행복의 경지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조용히 옷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나의 고집과 미련을 하나씩 꺼내어 작별을 고하십시오. 깨끗해진 공간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쉴 때 여러분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자유가 바로 재물보다 귀한 복이며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평화와 안녕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매일 아침 문을 열 때마다 새로운 복이 옷장 속 맑은 공기를 타고 여러분의 품으로 안기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의 황혼은 저무는 해가 아니라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는 가장 고요하고 아름다운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평안하십시오.